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도 시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세장이 또 연속이 됐고요. 코스닥의 연속적인 신고가와 코스피 또한 시가를 회복하는 또 강한 상승의 모습까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장 후반에 이 종가 관리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전반적으로 강한 수급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보면 기관이 뭐 거의 1조 가까운 매도 폭탄을 던졌었고, 장중 한때 개인들의 순매수가 1조를 넘었었던 그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강한 매도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한 상승 보였죠. 그 말은 즉슨 아직까지 뭐 시장에 대한 긍정적 이슈와 이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조금 최근에 시장 정말로 좋고 정말로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지만, 장중 한때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이 1000개가 또 넘는 아주 비이성적인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주도 장세에 특히 이제 핵심 종목 위주로의 강력한 수급이 연속이 되면서,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종목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한미사이언스 등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외 종목군들이 하루 반등,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시세의 연속성이 없는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또 정상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매매를 하는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힘든 장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 저도 보면은 상승장에서 잘 가다가 한 번씩 큰 손실을 내는 뭐 경험이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에 대한 문제가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상승장에 잘 가다가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 시장이 딱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자고요. 지수는 매일매일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의 종목은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남들은 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서 조급함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조급함이 평소에 내가 종목을 매수하는 비중보다 훨씬 많은 비중으로,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베팅이 이렇게 강한 상승장이 펼쳐질 때도 한 번씩 하락은 굉장히 또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한 방에 많은 비중과 이런 뭐 종목 압축 베팅에 의한 비중이겠죠. 거기서 하나의 큰 크랙이 가게 된다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이 실수가 되는 거죠. 상승장에 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라는 부분을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굉장히 속이 쓰린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상승장일 때 너무나 과도한 베팅보다는 그냥 평소의 루틴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가 정말로 회사에 문제가 없다면, 회사에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쏠려가고 있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시장의 모든 수급을 블랙홀처럼 흡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다른 종목군들로 가야 될 수급이 펼쳐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단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해외 증시 아직까지는 뭐 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나스닥도 다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별반 특별한 흐름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밤이 지나면 아마 영국에서 이제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이슈가 아마 날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며칠 지나면 이제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진행을 하겠죠. 코스피는 오늘 갭 상승 출발 이후에 바로 기관의 대량 매도와 함께 외내 동반 매도가 있었으나 장 후반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축소를 하면서 또한 일부 대형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부 대형주라고 하면 여전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빠지다가 그 반등 폭을 좀 키웠고, 거기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 후반에 힘을 더 보태면서 상승으로 좀 흘러간 부분이고요.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닥이 기가 막힌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가 오후에는 1000억 개 순매수로 스탠스를 변경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전 양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수 거의 1000개에 육박하고, 코스피는 상승 종목수가 200개, 하락 종목수가 600개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지독한 쏠림 장세가 지속되는 양극화가 극에 달하는 지금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상승장의 손실나기 딱 좋은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주도주를 들고 있다면 그냥 들고 5일선 꺾일 때까지 가야 되는 시장일 수도 있겠어요. 자, 삼전, 하이닉스, 지속 강세, 셀트리온 그룹주 및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강했는데, 여기에 한미사이언스도 굉장히 강하고 내일장도 또 치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이제 10억 회 분에 대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 발언 이후부터 한미사이언스의 본격적으로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요새 이슈만 붙었다 하면 이 상승 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일장도 아마 급등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뭐 종근당 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뭐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등등 해서 오늘 좀 강세가 이어졌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및 시총 상위 제약, 뭐 앞타라든지 알테오젠 등 제약주 중심의 강세가 진행이 됐고, 12월 8일 날 미국 5G 주파수 경매가 있죠. 이 경매를 앞두고 5G 섹터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정도에서 오늘 마감이 됐다라고 봅니다. 시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았는데, 뭐 대마초 이슈도 있었고,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뭐 제지 회사 공장에 화재가 난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코로나 섹터에서는 식품주와 음악 섹터 위주로의 상승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수도권이 밤 9시에 올스탑이 되다 보니까 택배 포장에서는 뭐 그만한 수급이 없었고, 일단은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압 병실의 부족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10일 내에 구축할 수 있는 음압 병실에 관한 이슈가 있었던 SY가 오늘 5천억이 넘는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 밖에 뭐 우정바이오라든지 GH 신소재 후발로 갈 수 있는 점, 그리고 원격 진료주가 일단은 차트의 자리가 굉장히 좋네요. 12월 8일 이제 시행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대통령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또 종목군들이 엄청 강했죠. 내일장에 이제 뭐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 예를 들면 비트컴퓨터가 내일장에 이제 좀 밀리더라도 밀렸다 치고 내일장에 또 이슈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이슈를 붙여서 또 급등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겠죠. 대통령의
이제 재가가 떨어져서 뭐 그냥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상태가 엄중해서 심각 관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이 또한 돌파의 흐름이 또 나와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오늘 보면 참 여러가지 이슈가 좀 있었고요. 내일부터 또 학원 3주간 집합금지 이슈가 좀 있는데, 온라인 교육주죠 YBM넷 오늘은 시세를 좀 못 줬습니다. 음봉이 좀 떨어졌는데 내일 이러한 이슈가 반영이 돼서 이 구간의 갭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아래 꼴을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퓨처라든지 뭐 오늘 갭을 뜨고 올라왔으나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은 대장주를 빼고는 그렇다 할 흐름은 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내일 장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이거는 화이자 백신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 밖에 오늘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 발표가 뭐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목분들이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뭐 장중한 때 뭐 한솔 홈테코나 캐시 코트렐이나 움직였었는데 이것도 별 부분이 없었고요. 이 마리아나 화법 최초 통과된 부분도 사실은 장 초반에 시가 갭을 크게 뛰지 않아서 별로 재미를 좀 못 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최근 신고가 이후에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주말에 무슨 그 리콜이 좀 나왔었고요.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잠시 주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견조한 조정 이후에 이쪽 섹터는 다시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 오늘 좀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봐서 종목을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 외에 좀 재미난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림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바이든 취임식에 하림 회장이 초대를 받았다, 공식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럼 새로운 바이든 관련주의 탄생이 나온 거고요. 아마 시가가 갭 뜨고 음봉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가가 이렇게 음봉을 만들고 이게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또 매수가 가능하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가, 오늘 뭐 예를 들면은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녹십자 랩셀 이런 경우가 그런 시가 갭 이후에 의미 있는 구간에서 갭 이후에 이 시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렴을 하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가 나왔죠. 이러한 구간에서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장 하림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굉장히 또 신선하더라고요, 제목이. 그리고 홍정옥 전 의원의 블로그에서 이제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좀 나오는데, 뭐 과거 이제 자기가 총선에 임했던 그런 부분에서 뭐 도전해보지 않은 뭐 실패 뭐 그런 일련의 내용들인데, 굉장히 이번에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블로그에 글 하나 올려가지고 또 급등이 나왔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대장주를 봐야겠죠. 당연히 KNN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갭을 뜨면 약간 밀렸을 때 한번 매매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한번 떴다면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갭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시가부터 매매를 고려해 봐도 일단은 좋을 것 같네요. 시가부터. 자, 셀트리온 정말 대단한 종목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또 크게 나왔고요. 이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시가가 떠서 출발을 하고 시가까지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얘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시가를 띄우고 정확히 보면 어제 이 고점
구간까지 순식간에 밀렸다가 이걸 순식간에 회복하고 이만큼 반등이 나왔으니 이 반등의 강도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봅니다. 지금에 보면 시가총액 26조죠. 26조의 반등이 가히 유동성의 이 대단함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서 눌림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받았더라면 아주 의미 있는 매수 자리도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어찌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맞게 현대차 오늘도 조금 밀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를 좀 지켜주고 수렴하다가 급등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조정이 안 길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주목분들이 잘 가면서 이런 모습 좀 나와서 좀 안타까운 거고, LG화학이 좀 하락의 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2차전지 섹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고, 이제 대부분의 종목이 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종목이 힘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2차전지 관련 섹터가 대장주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는 힘이 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 나라 M&D가 LG화학 밸류죠. 나라 M&D,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LG화학과 좀 궤를 같이 하면서 좀 밀려준 부분이 있고, 그 밖에 삼성전자, LG전자 한번 보죠. 오랜만에 LG전자도 흐름 잘 가다가 밀렸고,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흐름이 안 좋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코스피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빼면 전부 다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팩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 후반 들어서 신고가를 돌파시켜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밀렸어요. 근데 시가 구간에서 지지하다가 이 구간에서 좀 꽤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 이후에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구간에서 문자는 드렸는데 사실 매수가를 닿지 않고 갔고, 오늘도 종가에 베팅을 하고 싶었으나 너무나 빨리 올라가서 최근의 패턴이 그래요. 특히 이제 기관에서 들어올 때 이런 흐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몇 개를 더 보면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죠. 지금 위에서 갭을 크게 그려놓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급등을 시킬 수도 있고 밀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장중한 때 밀릴 때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수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위에서 삼각 수렴을 좀 이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삼각 수렴을.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이때도 삼각 수렴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종목이. 근데 이번에는 과연 돌파를 해줄지 보면서, 종목이 당연히 이렇게 죽으면 도망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을 터치면서 죽으면 하락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도망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 역시 여기서 추세를 바꾼다면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자, EUV 공정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ENF, 그러니까 노광의 강강행이죠. ENF 테크놀로지도 이런 구간에서 흐름을 보이다가 신고가 칠 가능성이 높고,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그 밖에 아까 이제 YBM넷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SY와 저희는 CJ 시푸드를 좀 공략을 했었는데요. 이 큰 거를 못 먹었어요. 큰 거를 못 먹고 장 초반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들어갈 때 언급을 드리고, 시장이 조금 별로여서 그냥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의견을 줬는데, 이제 좀 오후가 되기 전에 좀 강한 슈팅이 좀 나왔죠. 이거를 못 먹었네요. 이걸 못 먹고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SY라는 종목을 하나를 매매를 좀 했습니다.
SY 같은 경우는 어, 평소보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터졌어요. 평소보다 이제 거래량으로 보면 이제 9,900만 주가 터지면서 이러한 고가를 좀 벗겨내면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일단 매물이 또 얘도 많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매물대가 있어서 갭을 얼마나 들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병상 부족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대장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응압병실에 대한 대장주가 바뀌었죠. 사실 이런 구간에서 얘가 유상증자만 안 했어도 GH 신소재와 같이 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뭐 그런 이슈가 동시에 있으면서 많이 밀렸었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7,500원까지의 반등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얘는 이제 이거는 앞에 구간은 의미 없는 매매고, 이때부터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가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 한 것만 조금 물량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는 네 들고 네 넘어가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유의미한 뭐 매매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매매는 많이 했는데 유의미한 매매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장중에 비트컴퓨터 조금 매매한 거 한 2% 정도 매매한 거 빼면은 유의미한 매매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제가 보면은 덴티스 이거 한 3.5% 매매한 거 빼고는 녹십자 랩셀 그 밖에 스윙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흐름이 생각보다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게 이제 조금 네 안타까운 거고요. HLB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또 얘도 많이 먹지를 못했네요. 이런 구간이 한 3% 정도. 그래서 매매는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오히려 잔매매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냥 시장이 좀 아쉬움만 많이 남았던 시장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녹십자 랩셀이 굉장히 저는 아쉽죠. 굉장히 이때 이제 들어가서 이거는 꽤 먹었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너무 싸게 팔았죠. 여기 시작점에 들어가서 좀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좋은데 뭔가가 좀 꼬이는 네, 흐름이 좀 약간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너무 과한 비중으로 시장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항상 평정심 잃지 마시고 네, 루틴대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